자, 이번서부터 할 내용 뭐냐면 이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확률 값을 주고서 변수 구하는 그런 케이스 필수 예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구조를 설명할게요. 어떤 구조냐면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에서 우리가 이 값을 k라고 할게요. 이 값을 k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지금부터 풀 거는 이 확률값이 얘죠? 얘를 오히려 주고 확률값을 주고서 요거 값이 이 k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이게 요거 값이야.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가 되도록 하려면 변수 xk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묻는 반대 케이스의 문제입니다. 그럼 k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당연히 이건 이제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라고 할게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이 평균에 대한 변수값, 확률에 대한 변수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정규분포보다 어디서 구하는 게 쉬워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구하는 게 좋죠. 따라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면 되냐면 표준화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표준화된 우리가 변수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표준화된 정규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죠. 이럴 때 이 확률값과 똑같은 확률값을 갖는 여기에 z값을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확률하고 똑같아야 돼. 같은 확률값을 갖는 z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거꾸로 어떻게 해? 표준화 계산을 반대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확률값을 알았어요. 저 이 확률값을 알았는데 이 확률값이 p z가 요거 라지 z가 이건 라지 z, 이거 스몰 z로 할게요. 라지 z가 스몰 z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알았어요. 그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거꾸로 표준화 계산을 거꾸로 해주면 이때 k 값 변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표준화 계산을 거꾸로 한다는 것은 z는 k-m 나누기 시그마인 거니까 얘 값을 알고 두 개 다 아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이건 뭐 이런 적용보다도 이제 문제를 연습하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런 문제니까 예제 1번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도전! 자,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어 수행평가에서 상위 10%는 A를 받습니다. 이때 수행평가 성적은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 곡선을 따릅니다. 할 때는 잘렸네. 할 때. 요 값은 A를 받기 위한 최저 점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점수를 물어보는 거야. 점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뜻이야. 자,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 파악이 쉽습니다. 자, 일단 변수를 봅시다. 변수는 지금 뭘 좀 그려야 되나? 평균과 표준 편차가 A를 받는다가 아니라 점수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변수는 점수를 갖는 그런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돼. 그래? 그때 평균이 얼마죠? 보니까 70이고요. 표준 편차가 5인 거. 자, 이때 A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뭐예요? A를 받으려면 상위 10%가 A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뜻은 뭐야? 확률값 준 거죠? 확률이 얼마다? 10이라는 얘기죠, 10. 아니죠. 0.1이라는 얘기지. 100분의 10인 거니까. 따라서 어떤 확률값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상위라고 해서 이쪽이 될 거야. 요째 확률이 무슨 확률? A를 받는 확률이 0.1이야. 그때 점수, 요 변수값. 요 변수를 K로 할게요. 얘는 뭐죠? 하고 이제 물어보는 최소 점수. 최소 점수가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확률값을 주고서 그때 해당되는 변수값을 찾아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따라서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즉 A를 지금 최소 점수를 받는 A를 받기 위한 최소 점수를 하려면 구조는 P,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다? 0.1이에요. 이런 상황인 거고 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아까 했다시피 어떻게 구하면 돼?
표준화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자, 방법 1. 표준화 값을 이용하자. 즉 확률값이 0.1일 때 표준화된 Z값을 구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K를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지? K 마이너스 평균 70 나누기 표준 편차 고함값이 Z인데 요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걸. 그렇지? 자, 그럼 요걸 이제 표준화된 표에서 구하려면 실제 표준화 값이 요쪽 확률을 주니까 요쪽 확률 값을 찾아야 돼. 얼마죠? 0.4죠? 0.5에서 0.1 빼야 되니까. 따라서 확률, 표준화된 확률 값이 0.4인 변수를 구하면 돼. 쭉 봅시다. 어딘가요? 슉 보니까 확률이 0.4인 표준화 값은 1.3인 거야. 그렇지? 즉,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표준화된 그래프를 잠깐 그리면 조금 좀 자를까요, 이제? 이 확률값이 0.1인 표준화된 이 Z값을 구하면 0.4에 대해서 찾아야 되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저기 보니까 1.3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따라서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하러 가면 돼? K를 구하러 가면 되는 거야, 이제. 그지? 따라서 이 계산에서 Z값이 얼마다? 이 값이 1.3이다. 그때 뭘 구하면 되네? K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표준화 계산을 반대로 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럼 따라서 이거 넘기면 K는 뭐가 될까요? 1.3 곱하기 5 더하기 70인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6.5가 되겠네. 따라서 얼마가 돼야 돼? 76.5점이 되면 최소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변수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는 가죠? 자, 방법이.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방법이는 요 내용, 선생님이 이제 표준화 원리를 이용했으니까, 응? 여기 확률값이 0.4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표준화 원리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건 이제 이용해야 되니까, 요 확률값이 0.4가 되려면 표준화 값이 1.3인 거니까, K70으로부터 1.3 시그마만큼 더 증가한 값이 K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방법이는 표준화 원리를 이용해서 70으로부터 더하기 1.3 시그마 한 값이 뭐가 된다, 이제? K가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급풀이고요. 표준화 원리를 이해한 사람만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지? 그럼 따라서 여기다 시그마에다 뭐만 대입하면 돼? 5만 대입하니까 얘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일단 지금은 이제 기본 강의니까 이런 풀이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고급 풀이는 대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갈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한 문제로 아쉬우니까 하나 더 합시다. 다시 한번 문제 구조. 정규분포 곡선에서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를 따르는 그런 정규분포에서 해당되는 확률값을 얘를 주고 이때 변수 K를 구하기, 요거 구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확률값을 이제 쉽게 대놓고 딱 줬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 확률값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도전해 보세요. 도전! 자, 봅시다. 입학 정원이 500명인 어느 대학의 입학 정원은 800점 만점이고 지원자가 2,500명의 득점 분포는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5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때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입학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정규분포 구조니까 정규분포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기입합시다. 자, 일단 변수를 봐야 돼. 변수가 뭐죠? 평균과 표준 편차 요걸 따르려면 변수는 점수죠? 역시. 평균이 얼마예요? 450이고요.
표준 편차는 50점입니다. 자, 그럴 때 최저 점수, 뭔가 위에서부터 막 끊어 나갈 텐데 최저 점수 요걸 요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떤 구조여야 되냐면 반드시 확률값을 알아내야 돼. 아까는 확률값을 대놓고 줬지만 이제 문제 구조를 이해하고서 이 문제는 확률값을 알아야 K를 구할 수 있구나. 최저 점수를 구할 수 있구나. 이걸 파악하면 돼. 자, 그럼 해석해서 찾아봅시다. 합격하기 위한 확률값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지금 문제 구조를 보니까 인원수를 보면 되죠, 인원수.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몇 명이 합격한지를 보면 돼. 전체는 몇 명? 보니까 2,500명이 지금 지원자라고 그랬고요. 이런 800점 만점 이런 건 지금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뭐가 중요한 거지? 정원입니다, 정원. 입학 정원. 정원은 거기서 딱 500명을 꼽는다고 그랬으니까 확률은 인원수를 해석해서 판단할 수 있죠. 따라서 지금 확률, 정확히 말하면 합격할 확률, 걔는 얼마다? 2,500명 중에서 500명을 지금 정원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약분하고 약분했더니 얼마가 되나요? 5분의 1, 즉 소수로 고치면 0.2죠? 따라서 여기서 확률이 0.2라는 사실을 이제 해석해서 찾아야 돼. 그럼 구조적으로 무조건 변수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아까 했던 표준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풀이는 표준화 값을 이용해야 되니까 표준화하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로 조정이 되어 있고요. 확률 값이 0.2가 되는 그 Z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실제 Z값은 0.2가 아니라 0.3을 기준 나와 있죠. 그것이 어딨나 찾아봤더니 표가 아니라 확률 값이 0.3인 이 자료값은 딱 따로 줬습니다. 따라서 Z값이 얼마라는 거야? 0.84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이제 표준에 역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K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K-M 나누기 시그마입니다. 따라서 M에다가 얼마? 450. 시그마에다 얼마? 50. 한 결과물이 이제 표준화 값이니까 얼마나? 0.84다. 이렇게 해서 이제 K 값을 거꾸로 계산해서 구하면 될 거야. 따라서 요거 넘기고, 50 넘기고 요거 넘기면 K가 492 나오나요? 정확히 떨어지나? 계산해볼까? 정확히 떨어져? 떨어지는 거 같네.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다 해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을 이제 직접 우리가 표준화 계산 안 해도 우리가 이 K 값은 표준화 값이 뭐다? 일단 0.84다. 즉 여기가 확률이 0.3이 되는 F값이 결국 표준화 시키면 0.84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표준화 값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야? 0.84 곱하기 시그마 배 해서 더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K는 평균 450으로부터 더하기 0.84 곱하기 시그마 배 해서 더하면 나옵니다. 이런 뜻인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요식이랑 똑같습니다. 자, 어때 이 구조 이해가나요? 그래서 변수를 물어볼 때는 정규분포에서는 반드시 뭘 찾아야 돼? 확률을 찾아야 돼. 그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케이?